2024년 관악구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설명에 앞서가지고 저희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 중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관악구에 사업 등록을 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1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 원 이내로 신청은 우리은행 관악구청 지점에서 진행합니다. 올해 상반기 접수의 경우 1월 17일부터 1월 30일까지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지원자가 많아서 도중에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8월 정도에 접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8월 정도에 저희 공고를 조심히 지켜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구청 안내 문자에 등록되신 분들은 저희가 매번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청 안내 문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인데요. 현재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은 서울시에서 오로지 관악구에서만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상공인 점포의 예술과 디자인을 가미한 개성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 내 관내의 매장형 소상공인 가게로 간판, 윈도우시트, 홍보 인쇄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포당 디자인 개선 재료비는 최대 150만 원으로 3월 중 신청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트렌드에 맞게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컨텐츠 지원 사업도 실시됩니다. 점포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에서 온라인 업로드 마케팅까지 무상 지원하는 SNS 영상 홍보 컨텐츠 지원 사업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온라인 오픈마켓 창고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지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제품 사진 촬영, 디자인 지원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지원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콘텐츠 사업은 6월,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은 5월 중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비 골목형 상점과 상인 조주가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골목 상권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 조직이 갖춰진 구역이 대상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 그리고 정부 및 시구의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3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 관심 있는 상권에서는 공모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점포 턴어라운드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 간의 소상공인 50개소를 대상으로 점포별 컨설팅 및 시설 개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매장 현황 진단, 컨설팅을 바탕으로 한 시설 개선 계획 수립 및 시공 등 점포 상황에 따라 맞춤형 영업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7월부터 지원 대상 점포를 모집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관악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게시 분야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경제 환경, 골목상권,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탭을 누르시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지역상권 활성화과에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소상공인 분야 지원사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한창훈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나온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 시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 예, 제가 좀 더 가까이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2024년 지원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를 크게 기억하실 건 없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단은 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시책은 꼭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현황은 뭐 대부분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전체 기업 수의 한 95%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종사자 수는 약 46%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의 경우는 지금 뭐 저희가 생활형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도소매라든가 숙박 및 음식업 뭐 이런 업종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전국에 1388개가 있고요. 23만 개 점포에 31만 명의 상인들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큰 제목을 조금 한번 그래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그 정부의 주요 지원 시책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가장 관심도 많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정책자금이실 겁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 두 번째 창업 지원은 이제 사업자가 없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시책인데,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은 창업을 어떤 독려를 하거나 사전에 많은 지원을 통해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은 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원 사업의 비중이 좀 작은 편이고요. 굳이 창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상당히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 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지원이라는 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 총장님도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강한 소상공인 지원, 성장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는 건 이제 폐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재기를 지원하거나 안전한 그런 폐업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화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제조업의 경우 이제 특화돼서 제조업 중심의 그런 지원 정책을 이제 소개 좀 드릴 거고요. 전통시장의 경우는 지원 정책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한된 시간에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경우는 아마 상당 부분 이렇게 지원 정책과는 좀 무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간 관계상 6장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정책들도 모든 걸 소상히 말씀드리기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자가 있는 자영업자이신 거죠? 그렇죠? 혹시 제조업 쪽이 주력 업종이신 분 계시면 잠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소수 이제 몇 분 안 계시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지원 사업에 대한 강약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정책자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실 거고요. 이게 그쪽에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구분은 우선적으로 이제 자금의 종류는 뭐 일반, 특별, 뭐 이런 성장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따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만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가지수도 많고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기억하신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구분을 일단 대리 직접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종류 정도는 이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다음에 대리하고 직접 대출이라는 것보다 잠깐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대출의 경우는 신청 접수나 지원 대상 확인은 뭐 대리 대출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는 직접 대출의 경우는 대출의 심사나 약정 및 실행을 저희 공단이 직접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의 프로세스에 A에서 Z까지 전부 다 공단에서 취급을 한다는 뜻이고요. 대리 대출의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같지만은 그 보증서부 대출,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도 지금 상담을 그 보증재단에서 나왔는데요. 보증재단을 보증서를 통한 보증재단으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은행을 여기 지금 은행이라고는 안 써있지만 대부분 은행입니다. 은행을 통한 신용과 이제 부동산 담보를 얘기합니다. 이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하고 대리 대출은 좀 완전 별개의 이런 진행 방식으로 되어 있고, 대리 대출의 경우도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는 이제 보증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거고, 신용이나 담보부의 경우는 이제 보증 수수료는 없지만 신용이라든가 어떤 담보라든가 이런 가치가 수반이 돼야 대출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와 직접 대출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자금 회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신청은 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저희 공단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찾아 들어가시면 간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그 대리 대출하고 직접 대출을 말씀드렸는데요. 뭐 다 아실 거는 없고요. 대리 대출의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이미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2분기에 이제 또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이제 나갈 거고요. 직접 대출의 경우는 이제 거의 매달 1월 달에 이제 접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의 경우는 이거는 뭐 특수한 경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대리 대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금이라고 해서 업력과 무관한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1분기 기준 그 대출 금리는 4.3, 뭐 3, 4 요 정도 선에서 지금 금리를 보이고 있고요. 2년 거치 3년에서 총 5년간 대출 기간입니다. 업체당 7천만 원 한도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한 3천 안팎 뭐 이런 정도가 보통 평균 실행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 대출의 경우 일반 자금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이라서 대표자가 39세 미만 청년이거나 청년 근로자를 이제 고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금리가 좀 더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소공인 특화 자금은 뭐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대출로 계속 저희가 취급을 했었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대리로 전환이 돼서 제조업의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조업 그 손두실 대표님께서는 이 소공인 특화 자금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용 그 조건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대출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직접 대출은 공단에서 전부 전 과정을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그런 양호한 조건의 정책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직접 대출의 경우 이것도 JP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1차 접수를 통해서 3일차 때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한 3천억을 이제 그 시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도 아마 한 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또 조기 마감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경우는 나이스 신용 등급 744점 이하의 그런 소상공인이신 분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보시다시피 5.2, 5, 4 요 정도 프로로 이제 형성되어 있고요. 이것도 2년 거치 3년, 그 다음에 업체당 3천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요한 내용을 놓치신 경우가 있으면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들이 다 사업별로 별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것만 이제 뭐 확인을 해보신다든가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의 경우는 지금 아마 직접 대출의 경우는 저신용 자금이 가장 뭐 관심을 가지실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리 대출의 경우는 이제 나중에 2분기 때 할 때 일반 자금의 경우, 그리고 제조업이신 경우 이 소공인 특화 자금의 경우, 그리고 이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의 경우는 대상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은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증가,
그리고 이제 뭐 강한 소상공인이라든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이런 자격 조건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연계 매칭 용자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민간 투자사로 한 7개를 선정해 둔 게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선투자를 받으면 그 금액의 5배,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해드리는 자금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들이 항상 제일 관심 분야였기 때문에 요건만에 관해서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한 번만 받고 가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밖에서 상담을 하시고요. 워낙에 자금 쪽에 관심들이 많아서 요건만 제가 먼저 했는데 특별한 거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의 경우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었고요. 휴폐업자 불가능하고요. 재외국인 재외카도 자격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연체 중인 경우 안 됩니다. 기준금리는 뭐 앞서 말씀드린 분기별로 바뀝니다. 접수 기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대출은 뭐 월초, 대리대출은 분기별 접수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들 공단 홈페이지에 사전에 다 공지가 됩니다. 이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이제 2가지 있었죠.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신사업 창업사가 됩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다 알아본다는 건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권의 그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확장한 그 플랫폼을 지금 개발 시험 중이고요. 지금 시범 운영하고 나서 정식 서비스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그 평이 좋았습니다. 상권 정보 시스템이기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사전에 이걸로 스터디를 좀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 2건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는 이제 시스템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예비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의 경우는. 그래서 이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실전과정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심화과정은 이제 아이템을 구체화시키는 창업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우 이제 창업 준비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실전 과정이라고 해서 보통 한 12주, 그러니까 3개월 정도죠. 그 정도 이제 체험을 해서 사업화 평가를 해서 사업화 지원금으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이 경우 이제 보육 공간을 저희가 별도로 1년에서 한 2년 정도를 제공해주고 별도의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국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조건 아무나 뭐 카페나 음식점 창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 아이템이 창업을 할 때 조금 뭐라 그러죠? 경쟁력이 있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나이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 그런 아이템을 하신다고 하시면 창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상당한 경험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직력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업 공고, 이건 아직 공고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이미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접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나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장 지원은 이제 아마 여기에 해당되시는 게 조금 더 많으실 텐데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이제 뭐 바뀌어갔고요. 강한 소상공인 그냥 교육입니다. 컨설팅,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은 이제 올해 좀 집중적으로 이제 신규 지원하는 분야고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유통분류,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하는 게 있고요. 동네 상권발전소,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고, 간편 결제, 온라인 펠로 지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강한 소상공인은 이게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조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소상공인과 창작자, 소상공인하고 스타트업,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 간의 이런 협업 모델을 통해서 지금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를 이제 육성하기 위한 그런 강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1차 이게 약간 그 오디션을 통해서 1차 선발이 됐을 때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두 번째 2차 파이널 오디션에 선발이 되면은 4천만 원까지 해서 결국 총 60개 팀의 경우는 최대 1억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아무래도 이건 좀 이것도 뭐 나이를 따질 건 아니지만 이제 젊은 창업가나 이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라든가 아니면은 협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런 협업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강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오디션을 통한 지원을 이제 강화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저희 지원 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보시면은 최종 60개 팀, 210개 팀은 6천만 원이고요. 60개 팀은 여기 중복되기 때문에 최대 1억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원 모집 공고는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지원 사업이 포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뭐 앞에 뭐 그렇지만 그냥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교육에서 로컬 컨텐츠 중점대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얼마 전에 7개 대학을 선발을 했고요. 선정을 했고 그 대학을 통해서 이제 그 대학 중심의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 게 이제 새로 도입이 됐고요. 기존에 이제 계속 해왔고 나름 인기가 있었던 건 이번에 전문기술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기술 교육이 있고 저희가 전문교육장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기술 교육의 경우는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운영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운영기관에서 본인이 기술과 관련된 거를 이제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 그 혹시 그 교육비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실까봐 저희가 60만 원 한도의 연이에 90% 이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교육 또는 기술 과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좀 활용하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저희 지식배움대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이 있습니다. 지금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거를 전문가를 통한 어떤 조언이라든가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각 기관들의 컨설팅이나 교육은 어느 기관들 지원 사업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굳이 뭐 이 기관이 공단만 좋다 이렇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마감이 되거나 아니면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 지원 사업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라고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메모를 좀 해두시죠.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그걸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고 중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면 그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은 경영안정 컨설팅이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최대 4일간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것도 유사한 게 있고요. 법정답터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용 육성 컨설팅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공고 뜨면 바로 마감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원 신청을 해서 바우처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관악구에서도 독자적으로 이제 아트테리어라고 해서 150만 원 지원을 해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고 또 여기도 지금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공고 뜨면 빨리 신청을 해서 신청한다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건 아닌가.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대상자를 지정을 해주는데 300만 원이면 꽤 큰 거고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도 300만 원 지원해주는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툴을 좀 알아두시면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 조금 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무료 법률 컨설팅이 있어서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컨설팅은 연 1회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 대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지금 상당히 강한 정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걸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지역의 자원하고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창업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그런 창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어떤 레드오션 시장이 아니고 조금 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창업을 할 때 이제 그 로컬 크리에이터를 저희들이 어떤 성장을 하고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서 업체당 최대 4천만 원, 그리고 혼자가 아닌 플러스로 해서 협업화를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화에서 들어오게 되면 2개 업체 이상에 대해서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로컬 브랜드에도 그 지원을 8개 팀을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백년가게는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제지적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유통 물류 지원이라는 건 이제 동네 단위 저희가 유통 채널을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센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불공정 거래 피해, 이게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 거래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적어두시면 괜찮겠죠. 유선 1599에 0209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 8시까지고 그 점심 먹으니까 점심시간은 전화를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접수를 받고 선정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그 예산을 지원해주고 전문가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최대 150만 원, 소송과 관련돼서 최대 25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체로 뭐 예를 들면 흔한 케이스가 이제 임대차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법률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이러실 수가 있는데 그런 상담만 받더라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협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지원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고요.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이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성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사업으로서 이제 개발, 마케팅, 장비 등 맞춤형 협업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초기 단계 설립 2, 3년 차의 경우는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건 자부담이 있어서 20%의 자부담과 공동 장비의 경우에 대해서는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실 때 마음에 맞거나 서로 간에 경쟁력에 시너지가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다시 찾아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인데요. 이거는 또 해당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상점을 스마트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을 보급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형들이 많을 텐데 거기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미래형의 경우는 로봇 기술, 서빙 로봇 그런 거고요. 경험형은 이제 그 두 개는 뭐 크게 해당들이 안 되실 것 같고, 일반형의 경우 이제 이런 기술,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반형은 최대 500만 원, 국비가 50에서 70%니까 나머지는 자기 돈을 내셔야 된다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이 지원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공고가 되어 있거나 조만간 공고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경우는 이게 훗날 나중에 봐야지 해서는 안 되고, 정책 자금의 경우는 좀 나눠서 하니까 그건 뭐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이 지원 사업들의 경우는 연초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관들이 대부분 1월에서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그 모집 홍보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초에 빨리 하시고 요번에 놓치시면 내년도 미리 공부해 두셨다가 바로 나오면 또 신청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도 관심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진출 교육은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미 그런 그 사이트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두 번째 보시면 오토 진출 지원이 있어요. 배민이라든가 요기요, 카카오 커머스 등 한 8개 플랫폼사가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에 선정이 되시면 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드립니다. 현금을 드린다는 게 아니고 이제 배민이나 이 각 그 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5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는 18,000개 업체니까 뭐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런 거. 재기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성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시면 괜찮겠지만 이제 폐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폐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밑에 지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경영 개선 지원하고 재창업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경영 개선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멘토링을 해갖고 자금을 50대 50이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을 경영 개선하는데 투자를 하시게 되면 국비로 반인 2천만 원을 지원을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창업 지원도 다시 한번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역시 비슷한 조건입니다. 교육 멘토링 자금을 2천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50% 자부담이니까 4천 정도를 투자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스톱 폐업 지원은 결국은 폐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폐업을 할 경우 저희가 폐업하는 그 전후 과정에 대한 사업 정리 컨설팅하고 점포 철거 지원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법률 자문이나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해서 실평당 13만 원씩 해서 최대 25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유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점포 철거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만 사업정리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교차 지원해서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뭐 어쨌든 나중에 업종 전환을 위해서 폐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요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을 했어도 가능은 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1차 서류하고 2차 서류, 특히 철거 전후 사진이 있어야 돼요. 철거를 해버렸는데 철거 전후 사진이 없으면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철거를 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으실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직장려 수당이라고 해서 나중에 또한 저희가 취업을 하시게 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건 저희 홈페이지에 뭐 다시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그 키워드만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반 고용보험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공단에서 그래서 그 납입한 보험료의 원해지 80%를 최대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건 제가 첨삭해서 넣은 글인데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는 아직은 단독 그 고용보험만 지원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는 모든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아직은 4대 보험 가입한 직원인 경우는 대상이 안 되는데 그것도 아마 확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쪽하고요. 일단 고용보험부터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청하시는 겁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많지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었고요. 소공인 특화 지원은 제조업을 대상으로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이라고 해서 소공인이 일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이고요. 이 2,500만 원 국비 한도 자부담이 20%는 있습니다. 전시회라든가 국내 광고, 오프라인 매장 입점 이런 거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소공인의 판로 개척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방, 이름이 바뀌어서 스마트 제조기술 보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1,800개사에 대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 축적 및 자동 연계가 가능한 장비를 임차를 하거나 할 때 이 4,200만 원까지 업체랑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우 어떤 설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교체를 하거나 추가로 도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우는 신청이 꽤 인기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스마트 지금 제조기술 보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클린 제조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2천 개 산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교육 컨설팅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유해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최대 400, 업체당 여기 42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420만 원은 국비고요. 자부담 30%가 별도로 있는데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해서도 교육 컨설팅을 잠깐 받고 그 다음에 관련된 보일 장비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이런 거 개보수하는 데 420만 원을 업체당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제조업의 경우는 또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상 그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좀 나름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 밖에는 저희 또 자금과 관련된 상담 안내들은 돼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밖에서 또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특별위원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최원희 연구원께서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순서라서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간단하게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고요. 디자인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7개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지역 기반으로 어디서나 찾아가셔가지고 지원 사업도 받으시고 인프라 지원도 받으시고 하는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서울센터는 인천, 강원, 서울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버스 타시고 한 30분 정도 이동하시면 되는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들어오시면 이제 디자인 관련된 전시라든지 그리고 무료로 영상이랑 사진 촬영하실 수 있는 스튜디오 빌려드리고 있고요. 미팅룸이나 컨퍼런스룸 그리고 커피 같은 다방 같은 것들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하루 전에만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주시면 시설들이랑 그리고 시설 안에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감독님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장비까지 전부 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뭔가 필요하신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시다거나 그러신다면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 쇼룸이라는 거는 뭐 포장이라든지 그런 거 만드실 때 샘플을 떼러 이제 업체가 많이 있는 시장 같은 곳들에 이제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충무로 같은 곳에 이제 들리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업체들의 샘플을 10,0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저희 쇼룸에 방문하셔서 한 번에 보시고 그럼 뭐 포장재를 고르신다든지 재료를 고르신다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 디자인주도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인데요. 사실상 내용은 자체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비용 부담 없이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전국 기반 사업이 아니라 지역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 기반 사업보다는 체감상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경쟁률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디자인 개발하시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도 어떻게 누구랑 무엇을 개발하실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신청하시게 되면 1단계에서 전문 컨설턴트님이랑 1달 반에서 2달 반 정도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상담을 받으시는 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발전시키셔서 디자인 개발 지원을 업체당 2,500만 원까지 지원 드리고 있고요. 2,500만 원 지원을 받으시면 디자인 비용이랑 디자인 결과물을 실물로 받아보시는 것까지 저희가 3개월, 그러니까 올해 한 해에 걸쳐서 개발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새 상품만 만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있던 상품을 디자인을 새로 하시는 거, 아니면 서비스만 하시는 서비스 업체이신데 그거를 제품을 만드시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조금 이제 지금부터 저희는 지금 모집 공고를 지난주에 시작해서 다음 달 중순인 3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당장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니셔도 주변에 작게 그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저희는 이제 업력 제한이라든지 매출액 제한이 없는 지역 기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의지가 있으신데 지원을 받으시지 못한 분들부터 상장 직전의 기업들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띄워놓고 가는데요. 대신에 1년 동안 지원을 받으시는 거라서 3월에 그 지원을 하셔서 4월에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5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500만 원 내시는 거 외에 다른 컨설팅 지원, 홍보 지원 같은 다른 부가적인 지원들은 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시는 비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500만 원 지원 같은 경우도 250만 원 부담하시면 2,75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시는 거라서 다른 그 지원 사업들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라서요. 다른 예시들도 많은데 우선 그 센터 이용하시는 거랑,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저랑 상담도 가능하시고, 센터에 찾아오시면 이제 서류 같은 거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센터 한번 찾아오셔도 좋은 경험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설명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2024년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